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여러모로 쪼달리니까 새로운 어떤 그 곳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군이 몰도바 국경으로 긴급 전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군은 그걸 오피셜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몰도바에 굉장히 심각한 뭔가가 발생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나토가 거의 집중적으로 얘기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육군력도 굉장히 강하고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부총리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에게 탄약을 넘어서 무기를 공급해달라 이런 촉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올봄 이후 이번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기 위한 최후의 결전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후 대결전을 위한 대규모 무기 수급을 위해 우리나라에 살상 무기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포탄 우회 수출 외에는 살상 무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냉전의 동서 대리 전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불법으로 점령당한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되찾기 위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반격 작전에 한국의 무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현지 시각 2월 2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무기 지원에 신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저 폭군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지 않았으니 한국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한국의 실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무기를 지원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땅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그들이 다시는 우크라이나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땅을 단 1cm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데 한국 무기를 쓰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약속한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레슈크 부총리는 올해 안에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녀의 남편과 아들은 모두 동원되어 개전 초부터 싸워왔고 바무트에서 수개월간 처절한 전투를 벌이다 지난 2월 24일 휴가를 얻어 키우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원 지역에서의 지뢰 제거 사업, 전후 복구 사업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세계은행과 IMF 등이 추산하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의 규모는 미화 7,500억 달러 이상, 한화 987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0만 발의 155mm 포탄을 미국에 수출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용 보충용으로 공급한 데 이어 지난 1월에 12만 발을 추가로 수출하고 오는 3월 10만 발 규모의 추가 수출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대공세를 앞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포탄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대미 포탄 수출 규모 역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우회적인 방식으로만 이번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한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달라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벌어진 대규모 대리전쟁이라는 점, 향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서방 자유민주 진영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일보가 키우로 직접 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결국 전후 복구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미끼로 걸고 한국이 좀 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미끼를 걸면서 이 한국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 지금은 한국의 탄약, 주로 이제 155mm 포탄이죠. 그걸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구형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밀어내기로 보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우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 한국이 지원해준다기보다는 그냥 미국에 돈 받고 파는 거죠. 미국의 구형탄을 미국이 자기네들이 우크라이나에 주는 거고, 자기네들이 창고가 비어가니까 미국은 항상 전쟁 비축 물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 이건 그냥 우린 돈벌이 한 겁니다. 그거 말고 지원 좀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 한국이 주는 무기로는 단 1cm도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거나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달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상비 사단의 사단 지원 화포로 쓰던 KH-179 있죠. 이게 랩탄 쓰면 30km까지 날아가고 하니까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나름.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M114 과거에 동원사단 쓰던 거, 지금 이제 이게 동원사단으로 내려가고 동원사단 그게 이제 밀려내려서 퇴역하는 뭐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거 좀 달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치장 물자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소식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건데, 우리 한국군의 예비 치장 물자,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거의 전쟁이 한 달 넘어가니까 막 부대가 막 박살나고 해서 뒤로 빼가지고 재편하고 다시 밀어넣고 이런 것들 우리가 쭉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대를 뒤로 빼서 뭐 한 30% 이상, 40% 이상 깨진 부대를 뒤로 빼서 다시 재편성해서 집어넣으려면은, 과거에 6.25 시절이야 사람만 집어넣어서 보내주면 되는데, 지금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죠. 장갑차, 전차, 야포, 각종 뭐 무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예비전력사령부 또는 동원전력사령부의 그 예비 치장물자로 저장이 돼 있냐, 관리는 되고 있냐, 이걸 제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지금 뭐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은 국방비 2배로 올리고 이 치장물자들 정예화에 나서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월급 2배로 올리죠. 병사 월급. 이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군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한반도 전장 상황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제목 붙여서 온 세미나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한 달 이상 전쟁이 지속됐을 때 우리는 과연 재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치장물자 있냐 없냐 이건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상상에 한국은 치장물자 많을 것으로 생각하시죠. 그건 제가 완전히 여러분들께 민낯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한국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냐, 아니면은 그냥 전쟁할 수 있는 척 하면서 돈만 타먹고 있는 조직이냐. 보름 만에 전쟁 끝내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푸틴도 3일 만에 전쟁 끝낸다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었죠. 그런데 보름 만에 전쟁 안 끝나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1년 이상 가면 어떡합니까? 1년 안 가고 3개월만 가도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무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전후복구 사업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미콜라이우에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회사의 이 곡물 저장 창고인데요. 뭐 이런 그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회사들, 한국 회사들도 우크라이나에 지금 있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철강하죠, 무역하죠, 그리고 또 이런 뭐 곡물, 그리고 건설업 다 하죠. 그래서 이 포탄이 막 쏟아지고 있는 이 미콜라이우에서도 끝까지 철수하지 않고 이렇게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이 포스코, 이런 회사들 때문에 한국이 이미지가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피를 같이 흘려줬느냐. 근데 여기는 전쟁을 이제 종합전쟁이 아니니까 지원을 해줬느냐. 이게 이제 나중에 전후복구 사업 참여의 가장 핵심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6.25 전쟁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동서냉전의 첫 번째 대리전쟁이 6.25 전쟁이었죠. 자, 이번 전쟁은 뭡니까? 신냉전. 탈냉전 이후에 신냉전 구도가 딱 생긴 이후에 첫 번째 동서 대리 전쟁이 바로 우크라이나인데, 그럼 우리는 동입니까? 서입니까? 서죠. 당연히 서방 민주주의 세력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우리는 한 일원 아닙니까? 그러면 좀 손해가 저기 동부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이 자들과의 관계에서 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 대리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되기 때문에 그 보험 차원에서라도 기여를 좀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비웃으며 대대적인 불법 환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해 각지에서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사례 식별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의 주요 항구들도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습니다. 북한 체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북한 인근 해상에서 불법 환적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초도 인근 해역에서 마치 연환기를 연상케 하는 화물선들의 접선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VOA가 2월 28일 보도했습니다. VOA는 2월 26일 상업용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초도 인근 해역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 해역에서 길이 약 50m의 선박 4, 5척이 밀착한 채 불법 환적 행위로 의심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는 지난달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화물선 7, 8척이 비슷한 모습으로 뭉쳐져 있는 모습을 식별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같은 해역을 촬영할 때마다 최소 2, 3척, 최대 7, 8척의 선박 접선 사례가 식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상으로도 북한 해역에서의 활발한 선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동강 하류 지역에서 AIS를 켜고 운행하고 있는 화물선은 10척에 달해서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봉쇄되었던 지난 2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항구와 연안 지역에서 불법 환적을 통해 각종 물자를 공급하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인데요. 중국은 2017년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길이 23755호 통과 이후에도 자국 영해와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통한 대북 물자 공급을 눈감아주는 것은 물론 아예 대놓고 물자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육로와 해로를 통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는 식량부터 고위층을 위한 각종 사치품, 미사일 제조를 위한 부품과 미사일 발사 차량용 타이어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사실상 북한 체제를 지탱해주며 그들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대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불법 환적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중국이 코로나 통제, 북한도 코로나 통제 이걸 이제 해제하고 느슨하게 하면서 불법 환적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사진이에요. 제 눈에는 이게 지금 한 4척 정도의 배가 뭉쳐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플래닛 랩스가 촬영할 때마다 4척, 7, 8척, 두세 척 이런 식으로 막 뭉쳐져 있는 거예요. 삼국지 적백대전에서 조조의 위나라 군대가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연환계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불화살 맞고 다 타버렸는데 그 연환계처럼 지금 다 엮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를 지금 물건을 주고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VOA의 인터뷰인은 뭘 가져와도 불법이다. 왜? 신고 안 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2375에 의한 다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남포 그리고 서해관문, 남포관문하고 보면 여기 지금 한 10척 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무역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 이 북한의 봉쇄, 압박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새 나가고 있는데 이 상대는 누구냐? 중국이죠. 그러면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그들이 서명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기란 2375호 이걸 위반하고 있는 중국을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서 축출해야 된다 라는 그런 여론의 선봉에 대한민국이 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여론이 좀 나와야 중국이 이만큼이라도 신경 좀 쓰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국은 더 심한 말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가 서부 트란스니스트리아 국경지역에 긴급 대응 부대를 전개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국경 병력 증파를 공식 확인하고 트란스니스트리아 급변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도 경계태세를 크게 강화했고 루마니아군이 몰도바 국경에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터지려는 모양입니다.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서 모종의 공작을 준비 중이며 이 공작을 계기로 몰도바 전역에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해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새로운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2월 28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몰도바 정부가 보안 위험을 이유로 3월 14일부터 영공을 폐쇄한다고 밝혔다라며 최근 몰도바군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접경 지역에서 대비태세를 크게 강화했으며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몰도바 국방부는 현지 시각 2월 27일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코바스나 탄약창에서 뭔가 벌어질 것 같다라며 이곳에서 시작될 모종의 사건이 몰도바는 물론 우크라이나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라며 군사 대비태세 강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몰도바 당국에 따르면 트란스니스트리아 코바스나 탄약창에는 소련 시절 생산된 2만 톤 규모의 탄약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이 탄약창을 폭파해 히로시마, 나가사키 수준의 대폭발을 일으킨 뒤 이를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몰아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남부작전사령부 통제하에 지난주 파견된 한 개 예단에 더해 추가 병력을 국경지역으로 증파했고 루마니아군 역시 몰도바 접경지역에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 시스템과 게파드 자주대공포, 다수의 장갑 차량과 무장 병력들을 집결시키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나토 역시 루마니아 일대에 감시자산을 증파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러시아군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친러 오신트 측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력과 결탁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침공하려 한다라며 러시아 정부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루마니아에서 포착된 동시다발적인 이상 징후들, 아무래도 무슨 일이 터지려는 모양입니다. 네, 국경 지역에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이제 긴급 증파되었죠. 우크라이나군 제128 산악 강습 예단이에요. 이 산악 공중 강습 예단의 병력이 지금 몰도바 국경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전개해 있고, 자, 이걸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을 때, 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뭐 그걸 인정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몰도바에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반격 선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피셜로 우리가 직접 지금 뭔가가 벌어질 것 같아서 한 개 여단을 보내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방어군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서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문서는 뭐냐?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 사령관의 명의로 탄약을 몰도바 상황이 심각하니까 공격을 위해서, 몰도바 공격을 위해서 탄약을 지금 나눠줘 라고 하는 명령서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러시아가 입수했다 하면서 러시아가 쫙 뿌리면서 우크라이나가 몰도바를 공격하려 한다 라는 선전 자료로 쓰고 있는 문서인데, 이 남부작전사령부 피셜에 따르면 가짜다. 문서 형식도 다르고 사인도 그게 아니다. 이런 거 없다. 우리는 방어하러 갔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런 역공작까지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퍼뜨리고 우크라이나가 뭔가 몰도바를 공격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몰도바 또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병력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몰도바의 서쪽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루마니아가 국경 지역에 이런 식으로 전력을 증파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이마스 이제 교차로에서 꺾었죠. 꺾어가지고 하이마스가 가고 그 뒤에 게파드 자주대공포가 쭉 지금 따라가고 있고 그 뒤에도 계속 차량들이 오고 있는 동영상 캡처본이에요. 자, 이렇게 루마니아 군도 집결하고 있고 또 바로 여기 코앞에 여기 이제 루마니아입니다. 이게 중간에 몰도바죠.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고 여기 이 지역에 지금 미국의 제101 공수사단 한 개 여단이 지금 대기하고 있죠. 오래됐습니다. 몇 달 됐습니다. 그래서 101 공수사단이 여차하면 지금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비행기 항적이 보이는데 이건 미국의 포세이돈 초계기가 지금 이 몰도바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탐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까지 들어가서 계속 지금 정찰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몰도바는 여기 오데사 옆에 있는 여기에 딱 막혔어요. 이 도로가 우크라이나 도로입니다. 여기까지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오데사를 왜 뺏으려고 했냐? 오데사를 뺏어야 이제 여기까지 연결이 되니까 뺏으려고 했는데 여기 해안이 딱 정말 아주 좁은 간격으로 우크라이나에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러시아는 뺏고 싶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바다 흑해와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게 오데사 상륙 작전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했죠. 그래서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는 지금 현재 내륙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러시아가 더
병력을 집어넣으려면 항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몰도바는 비행 금지를 다 설정해 놨어요. 자,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탄약고가 있는데 여기 이 오른쪽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트란스니스트리아, 여기가 몰도바인데 여기 트란스니스트리아 탄약창에는 2만 톤의 탄약이 터지면 2만 톤이니까 20킬로톤이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보다 더 폭발력이 크죠. 그건 뭐 15, 16톤, 킬로톤이니까. 그래서 폭발의 피해가 이 정도, 즉 우크라이나까지도 가고 몰도바는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이거 뭐야? 이거 우크라이나가 한 거잖아. 라고 하고는 이제 러시아가 들어가서 몰도바를 확 뒤집어 버리는 이런 작전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계속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몰도바를 왜 이렇게 하냐? 몰도바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나토의 각종 초계기, 정찰기, 공중 조기기, 통제기 이런 것들이 계속 초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정보, 정찰 지원해주고 있죠. 그거 이제 몰도바 때문에 느슨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여기서 또 뭔가 러시아가 확 들어올까봐 전력을 분산해야 되죠. 자,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나와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나토, 미국 전부 긴장해서 몰도바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